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초보자들이 자주 겪는 리눅스 문제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예시죠. 파일 권한 예시로 한번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이야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리눅스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우리가 리눅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일단 에러 메시지를 봐요.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은 에러 메시지는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뭐 not such file or directory라는 뭐 문구가 뜰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커맨드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어, 내가 폴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없는 폴더인데 뭐 테스트 폴더를 했다. 그러면 이런 에러가 뜰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pwd라고 해서 print working directory, 현재 디렉토리의 경로를 출력할 수 있는데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근데 얘를 오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커맨드가 없다라고 또 오류가 뜰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오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오류들도 있지만 약간은 복잡한 오류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에러 메시지를 봤을 때 일단은 우리는 구글링을 합니다. 혹은 챗GPT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뭐 단편적으로 해결을 하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면 다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적용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택 오버플로우라든지 말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안 돼.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내가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한 실습인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계속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안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 이런 상황들을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접근 방법이 좀 바뀌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결국에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원래의 목적에 걸맞지 않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다던가 안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났을 때 내가 모르고 또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헤쳐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면 사실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특히나 뭐 네트워크 혹은 메모리 혹은 디스크 이런 식으로 시스템과 엮여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단순하게 접근이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요즘에 리눅스를 다루면 물론 지금 물론 이번 주제는 초보자들의 문제 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초보자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계속 성장을 하고 서버 엔지니어로서 구동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 리눅스에 대한 어떤 커널 설정뿐만 아니라 혹은 이제 뭐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를 같이 응용해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스택이나 구조들도 복잡해지고 서버 구조도 복잡해지고 예, 그리고 더군다나 뭐 네트워크나 메모리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까지 같이 섞여버리게 되면은 위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한계점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어떤 접근 방법과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에러 메시지를 읽을 때, 물론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런 에러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에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원인이 많이 드러나요. 예, 그렇긴 하지만 에러 메시지가 뭔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결과적이고 현상으로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o search file or directory라고 하는 에러가 터졌을 때 이 에러 메시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에러 메시지가 생성된 이유가 원래는 생겨나야 되는 폴더가 생겨나지 않아서다. 혹은 생겨나야 되는 파일이 생겨나지 않아서다. 라면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업하는 명령어들 중에서 이전 명령어가 안 돼서 이 오류가 터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노서치 파일 에러지만 실제로 과정에서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디스크 공간이 없어. 디스크 공간이 없어서 파일을 만들 수 없었고 파일을 만들 수 없었으니까 LS 결과가 이렇게 에러가 뜬 거죠. 그러면 이 에러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런 파일이 없다는데 에만 자꾸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결과적인 거고 현상인 거고 우리가 진짜로 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작업에 대한 어떤 나열과 확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문제 같은 경우는 메시지만으로도 웬만하면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 자체가 그냥 결과나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메모리나 네트워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근본적인 원인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게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러 메시지가 됐든 이제 그 에러 메시지가 그대로 그냥 해석이 돼서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나온 에러 메시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항상 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웹서버의 실행이냐, DB 서버하고의 접속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목표라는 게 뭐고, 그리고 그 목표와 현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갭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o search file or directory라는 에러 메시지가 떴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 자체에 물론 집중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 에러 메시지는 결국에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웹서버 실행이야. 근데 웹서버 실행에서 왜 노스시파이 에러가 결과적으로 나타났을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차이, 이 문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그 인지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조금 펼쳐서 보는 게 필요하죠. 그게 이제 원인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작 과정이나 절차를 좀 나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what이나 why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웹서버가 실행된다고 따졌을 때 웹서버가 실행될 때의 동작 과정 중에서 특히나 이런 파일 에러가 뜨는 것들은 설정 파일과 연관될 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설정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웹서버가 실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설정 파일이 맨 처음에 생성이 안 된다던가 근데 그 생성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디스크 공간이 없어서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일단 펼쳐놓고 나열하고 관찰하고 what이나 why를 계속 던질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아주 심플한 문제면은 이게 괜찮은데 그렇게까지 펼칠 필요도 없는데요. 이게 메모리나 네트워크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원래 메모리를 우리가 어떻게 액세스를 했는지 메모리 액세스하는 메커니즘에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이라는 게 무엇인지 네트워크에서도 TCP/IP라는 게 뭐고 3&shake라는 게 뭐고 패킷이라는 게 뭐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답변할 수 없다면 이 동작 과정을 펼쳐놓을 수도 없어요. 예. 우리가 만약에 형사예요. 그러면은 사건의 범인을 찾아야 되고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사건 하나만 보지 않잖아요. 결과만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펼쳐야 돼요. 일단 사건이 발생되기 전, 후,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될 때의 그 타임 테이블마다의 어떤 있었던 일들, 예, 이런 것들을 다 맞추잖아요. 맞추고 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근데 그러려면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오늘 바라보는 아주 단순한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지 않아도 되는데 특히나 이제 시스템과 관련될수록 시스템에 대한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메모리나 네트워크 디스크에 대한 근본적으로 처리되는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고 특히 리얼 리눅스 수업 안에서는 리얼 리눅스 시스템 핵심 정리해서 이런 것들 좀 많이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또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을 찾는 이제 why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게 필요하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no search file or directory라는 에러 메시지를 그냥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그럼 폴더가 왜 생성이 안 됐지? 그러면 폴더를 왜 생성하지? 그러니까 왜 필요한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생성이 안 되는 이유들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권한 문제 때문에 생성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디스크 공간은 있지만 아이노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파일을 다룰 때에 파일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 자료 구조를 뜻하게 되는데 아이노드도 파일 시스템마다 최대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스크의 어떤 데이터적인 공간은 남아있지만 아이노드의 개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파일이 생성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명령어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df-h 하면 그냥 물리적인 공간을 뜻하게 되고요. 만약에 df-i라고 하시게 되면은 i는 아이노드라고 해서 실제 파일의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작은 파일이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요 아이노드의 공간이 꽉 차가지고 디스크 공간은 있는데 파일도 생성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있던 why라는 질문을 통해서 근본 원인, 루트 코드를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야지 어떤 피상적인 문제를 그냥 단편적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문제 분석이 되고 나면은 사실 해결 방식은 좀 선택의 문제예요, 결국에. 왜냐하면 문제 분석까지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고요. 문제가 사실 분석된 걸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해결책 적용은 그냥 명령어 한두 줄이면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해결 방식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기록이나 메모를 해두는 게 정말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이전에 현업에서 한 10년 정도 개발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이런 것들을 저만의 메모장에 있어요. 거기다가 날짜라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 깨끗하게는 아니어도 다 맨날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해결 방식에 대한 평가를 좀 정확하게 더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내공이 더 좋아져서 안에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록과 메모를 꼭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접근 방법이랑 전략에 대한 팁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실제 실습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파일 권한입니다. 예, 파일 권한은 총 4가지로 구분을 줘봤고요. 이거는 각각 한번 실제로 실습을 좀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파일에 대한 권한이 없는 일반적인 파일 권한 오류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재현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파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보면은 헬로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현재 경로에 이렇게 헬로라는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헬로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죠. 그래서 파일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텍스트 파일이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 파일에 대한 권한을 ls-l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권한을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ls-l로 보게 되면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FACL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정리가 돼서 보입니다. 예, 보이시는 것처럼 이 파일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있고요. 그 파일에 대한 어떤 그룹 권한, 그리고 또 파일의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예, 실제로 그 그룹에 포함되지 않고, 오너, 그러니까 소유주도 아니면서 다른 계정, 완전히 전혀 다른 계정 같은 경우에는 other로 권한이 됩니다. 그리고 권한은 특히나 3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리드 권한, 라이트 권한, 실행 권한. 예, 보면은 지금 일단 리얼 리눅스라는 계정이 소유주기 때문에 리얼 리눅스 계정은 리드, 라이트 권한은 있지만 실행 권한은 지금 없어요. 근데 실행할 필요는 없죠.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룹이라는 거는 리얼 리눅스라는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 포함된 유저들은 리드나 라이트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룹에도 포함 안 되고 소유주도 아닌 전혀 다른 계정. 예를 들어서 뭐 리얼 리눅스 2라는 계정이 있다. 그러면 그 계정은 other에 포괄이 됩니다. 그리고 그 other 다른 계정들은 리드까지밖에 못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권한에서 내가 만약에 라이트 권한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였고요. 빼기, 라이트 권한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권한 상태를 봤을 때 모든 계정, 모든 유저나 그룹이나 아더나 모든 계정들의 기준으로 라이트 권한이 전부 다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작성을 할 때 이 작성이 안 되죠. 네. 내가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VMI로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안 되죠. 물론 내가 이제 제가 직접 문제 상황을 재현한 거긴 하지만 현재 그 퍼미션 디나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렇게 라이트 하려고 하는데 라이트 권한이 없다. 혹은 리드 하려고 하는데 리드 권한이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라이트 권한도 한번 살펴봤을 테니까 리드 권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로 다시 채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그때는 이제 작성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도 정상적으로 되죠. 왜냐면 라이트 권한을 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빼거나 다시 넣을 수 있죠. 자, 근데 이번에는 리드 권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드 권한. 뭐냐면 바이 로그의 CQ. 보게 되면은 퍼미션 디나이 에러가 또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구로는 똑같아요. 문구로는 똑같은데 이게 케이스가 좀 나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구로는 똑같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자, 보시게 되면은 루트 계정의 경우에만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나는 뭡니까? 지금 who am I? 나는 리얼리눅스라는 계정이잖아요. 리얼리눅스라는 계정은 뭐 어디를 기준으로? other. other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른 계정.
그 밖의 계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드라이트 권한이 전혀 없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수도를 붙일 수는 있겠죠. 근데 수도를 붙이는 게 항상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항상 올바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간혹 가다가는 상황에 따라서는 디테일하게 권한을 조정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수도 체인지 모드로 권한을 아더 권한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로 리드 권한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other, 그러니까 whoami로 봤을 때 리얼리눅스라는 계정은 other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리드 권한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by 로그에 CQ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읽혀지는 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우리가 루트 계정을 갖고 수도를 붙이고 슈퍼유저 권한을 주고 이런 걸로 퍼미션 디나이드 에러를 거의 다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해야지 실제로 정확하게 문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뭐든지 루트, 뭐든지 수도로만 하게 되면은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취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정하면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일반적인 파일에 대해서 리드 권한 혹은 파일 권한, 이제 라이트 권한 이런 것들이 없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상위 디렉토리에 권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상위 디렉토리에 권한이 없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보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만들었고요. 이 파일의 권한도 한번 본다면 이런 식으로 리드 라이트 권한이 유저 계정이 리얼 리눅스일 때 리드 라이트 권한이 정상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리드 라이트 권한이 정상적으로 있는데 내가 여기서 실행 권한을 제거하는 거를 폴더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폴더의 권한을 보면은 리드 라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지만 여기서 특히나 실행 권한 있죠. 폴더의 실행 권한은 뭘까요? 폴더의 실행 권한은요. 폴더의 change directory라는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냐 없냐의 뜻입니다. 결국에 이 폴더 안을 접근해서 뭔가를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냐 없냐 하고 직결이 되는데요. 이 실행 권한을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메시지를 작성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동작이 제대로 안 돼요. 네. 왜 그러냐? 실제로 이 권한을 보게 되면요. 리얼 리눅스 유저가 오너가 리드라이트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에 대한 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상위 디렉토리에 실행 권한이 없어서 퍼미션 디나이 에러가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분명히 나는 파일 권한을 줬는데, 그리고 파일 권한이 있는데, 예. 심지어는 이게 열받아가지고 7777 전부 다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인지 모드에서 그냥 7777을 줘버리게 되면은, 그 모든 유저에게 리드라이트 권한을 전부 다 줘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작성을 하려면 또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야. 이러면은 굉장히 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사실은 상위 폴더에 대한 실행 권한을 이제 강가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실전 케이스는 뭡니까?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실전 케이스는 자 ls-l로에서 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홈 디렉토리의 안에 있는 거는 유저 계정을 기준으로 보통 폴더 명칭이 만들어지고 생성이 됩니다. 그게 홈 경로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whoami로 봤을 때 리얼리눅스 계정이니까 리얼리눅스 계정으로 나오는데요. 보통 이렇게 홈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유저를 제외한 나머지들에게는 권한이 지금 없죠. 네, 그룹이나 혹은 other 계정을 기준으로는 오직 리얼리눅스 계정을 기준으로만 이 폴더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얘기가 뭐냐. 보통 유저가 여러 개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홈 디렉토리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유저 계정에서 다른 유저 계정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액세스할 때 파일에 대한 권한이 있어도 폴더에 대한 실행 권한이 없으니까 안 되는 현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케이스로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내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의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접근할 때 파일 권한은 있어요.
근데 상위 디렉토리에 권한이 없는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것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루트 계정만 권한이 있는 경우예요. 네, 자, 이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케이스는요, 일단은 etc 폴더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s-l로 해가지고요. 로케일이라고 해서 언어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 권한도 당연히 get fac로 보시게 되면은 루트 계정을 기준으로만 리드 라이트 권한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변경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에코를 한 다음에 us utf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etc에 1.config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권한이 당연히 없죠. 왜냐면은 내가 현재 계정이 리얼 리눅스 계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 리눅스 계정은 아더에 포함되고요. 아더의 그 기준으로는 라이트 권한이 없어서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슈퍼 유저 권한을 줬는데 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러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그 몇 개가 엮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이게 한 두 개 정도밖에 엮여 있지 않은 개념인데 나중에 서버 구조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 개념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접근 방법을 침착하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에러 메시지를 읽어보고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기준으로 뭐 동작 과정이라든지 절차들을 나열해보고 what이나 why라는 어떤 질문들을 항상 계속 던져보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걸까? 자, 일단은 슈퍼 유저 권한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에코까지만 슈퍼 유저 권한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리다이렉트를 통해서 뒤에 이 파일은 리얼 리눅스 계정을 기준으로 파일이 오픈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열을 스탠다드 아웃풋에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에다가 출력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때 퍼미션 디나이드 에러가 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수도가 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원인 분석이 약간의 그런 원리적인 개념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원래 수도는 무엇인가? 수도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계정에게 슈퍼 유저 권한을 부여하는 거지 그냥 루트 계정이 돼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정인 걸 유지하면서 슈퍼 유저 권한을 얻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코까지는 권한이 얻어졌는데 리다이렉트의 그 뒤에 포함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리얼 리눅스 계정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수도를 조금 더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루트 계정으로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슈퍼유저 권한을 얻은 상태로 진행되는 케이스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특정 부분이 특히나 파이프나 리다이렉트 뒤에 있는 것들은 현재 계정을 기준으로 그냥 동작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붙인다고 해서 루트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슈퍼유저 권한을 얻은 유저 계정이냐 아니면 루트 계정이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수 루트 계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고스란히 그대로 입력을 한다면 입력을 했을 때 입력이 고스란히 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들어간 거는 이제 여기서 캡슐 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수도는 아예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수도를 붙이더라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배시를 하고 문자열로 아예 이 코드 실행 전체를 감싼다면 가능해요. 네. 요거를 여기 앞에 쌍따옴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홀다운표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 코드 전체를 슈퍼유저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도라는 게 원래 본 계정을 기준으로 슈퍼유저 권한을 얻다 보니까 루트 계정만 권한이 있는 이런 케이스에서 문제 해결이 정확하게 안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거는 쓰기가 아예 불가능한 파일이에요. 자, 보도록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캣으로 PROC의 버전이라고 하는 파일 한번 보면요.
그 리눅스의 현재 버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리눅스의 버전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마치 텍스트 파일처럼 보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마치 편집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에코를 통해서 테스트를 PROC의 버전을 넣었어. 퍼미션 진행인데 에러가 떴어. 그래서 수도를 붙여가지고 아예 이거를 감싸서 한 번에 했어. 근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 유저 권한을 얻었는데도 안 돼. 그래? 그러면 루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면 루트 계정으로 들어와서 지금 아까 하려고 했었던 PROC의 버전을 입력을 해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은 파일 권한 한번 볼까? get facl. 그러면은 루트 계정을 기준으로 리드라이트 권한이 심지어는 있어요.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체인지 모드로 자, 라이트 권한을 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 권한을 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조정도 가능해요. 심지어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이트가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시스템적으로 아예 막아놓은 파일이에요. 아무리 루트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접근 불가능한 특수 파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권한의 어떤 문제들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도나 루트라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PROC나 시스 밑에 있는 특수 파일들, 커널과 관련된 특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라이트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문제 상황이 한 두세 가지로 약간 살짝 꼬여서 나오게 되면은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보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쉬운 명령어를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할 수 있겠고요. 이어가지고 저희가 제로 베이스 강의라는 요번에 새로 시작하는 강의들도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초보자 문제들을요, 많이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권한 문제뿐만 아니라 패키지나 파일, 명령어, 다양한 문제들을 넣어놨고요. 말씀드린 대로 명령어 자체는 초보 수준이지만 이 문제 상황이 생기면 약간 난이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초보자들이 많이 겪는 걸로 한번 정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명령어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들도 한번 해보고 그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타겟 대상은요, 기존의 어떤 리눅스를 들어봤지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아니면 완전히 바닥이어서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 기준으로 파일 다루는 거 혹은 패키지 다루는 거, 이런 아주 필수적인 명령어들부터 시작해서 바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눅스를 해결할 때 구글링이나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해보고 왜 됐는지도 모르고 항상 맴돌죠. 뭔가 임시적인 방편으로 해결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나 초보자들을 위한 문제 해결 케이스들을 좀 많이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명령어를 학습하는 것 수준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문제 해결 훈련을 좀 철저하게 하시면 훨씬 레벨업하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절차는요, 리눅스 개념 이해, 그리고 명령어에 대해서 조금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패키지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CentOS, 우분투 전부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미나 apt, 뭐 DNF 전부 다 많이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초보자들이 자주 겪는 오류들과 그런 것들을 실습을 좀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걸 뒤에서 굉장히 트레이닝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웹서버 같은 것들 간단하게 또 구축하는 실습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 좀 다 읊게 되면 좀 시간적으로 너무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단에 링크를 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관련돼서, 그리고 또 초보자들이 겪는 문제 해결 관련돼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접속하셔서 좀 상세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한번 제로베이스도 한번 수강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